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애니작에서 현재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뒤에서 근데 이 강의가 지금 마지막 강의인가요? 네. 아까 전 강의에서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유심히 들었었는데, 그 제너럴리스트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죠? 예.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너럴리스트예요. 예, 그래서 근데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가 제너럴리스트를 원했던 건 아니고, 예,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좀 가져온 것은, 저희 회사가 3D 애니메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3D 프로덕션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기획이 아니라 프로덕션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캐릭터 만드는 거랑, 그리고 리깅 관련해서랑, 그리고 스토리보드, 그리고 소품 제작, 그리고 이제 제작 프로듀싱에 관해서 좀 전체적으로 훑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3D에 대해서 전무하신 분 있으세요? 경험이? 전무하다, 나 모르겠다, 한 번도 안 만져봤다. 네.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나요? 이쪽 작업 공정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뎁스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도 이거 지금 강의할 툴이, 제가 마야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마야를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예. 배운 적이 없고,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학생용 마야를 그때 한 60만 원 주고 할인해서 팔았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구독형이 아니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사면은 이따시만한 종이 박스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거 봐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다 돼 있었는데, 저 영어 고등학교 때 한 60점, 50점 그렇게 맞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온 단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다 보게 됐는데, 예. 그래서 저도 하는 건데, 예,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보여드릴 예시가 저희 시간여행자 루크라는 굉장히 좀 상도 많이 받았던 애니메이션이죠. 지금도 해외에서 많이 잘 팔리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완성된 캐릭터 모델이에요. 포스터고. 예. 그런데 회사에서 찾아보니까 프로덕션 단계에서 완성된 캐릭터 디자인은 요거더라고요. 예. 갭이 상당히 많죠. 헤어스타일이랑 얼굴이랑. 그래서 누군가 개고생을 많이 했겠죠. 예, 중간에서. 예, 그게 접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또 완성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대표님이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 같다고 해서 또 엎으셨고, 예, 또 만들었는데 이제 투자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없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게 안 좋은 전통인데, 주요 메인 캐릭터에 완성된 컨셉 아트가 없어요. 예, 하도 들어엎어서. 예. 근데 이게 저희 회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회사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쉬운 일이 사실 저희도 이제 먹고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외부에서 서비스 일, 외주 일도 받아서 하는데, 외주로 오는 일이 사실 제일 편해요. 왜냐면은 내부 창작은 이제 저희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엎을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뭉개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처음부터 디테일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제가 프리 모델링이라는 걸 하는데, 예. 이렇게 하면 되나? 예, 잠깐만요. 플레이가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또 그 회사에서 급하게 캐릭터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제 요청을 듣고, 예, 또 제너럴리스트인 제가, 예, 그냥 모델링을 시작했는데, 이 달랑 컨셉 아트 하나 이제 저에게는 손에 쥔 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가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본 입방체로 이제 전체 프로포션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커트 안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제 바디 포션도, 예, 이렇게 미리 모델링을 해가면서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 크게 고칠 사항이 확실히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리깅 단계, 나중에 이제 조인트를 박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 단계에서 관절 위치는 거의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 같은 경우도 눈, 코, 입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뇌가 담기는 해골이랑 그리고 안면부터 이렇게 크게 구조 잡으면서, 예,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저는 이제 만약에, 예, 저 같은 이제 헛손질을 안 하시려면은, 예, 지금부터 이쪽으로 일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예, 큰 느낌 잡아서, 예,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많이 했더니 이제 또 부작용이 생겼죠. 이제 컨셉 아트가 대충 나와도 알아서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런데 뭐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른 해외 스튜디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캐릭터 만들게 해가지고 따박따박 머리부터 손 모델링해서 완성해가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그림 그리듯이 그냥 큰 덩어리로 한 번씩 만들어보고 접근해 나가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잠시간하고 연결되는 일이라. 네. 네, 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끝까지. 네,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네. 원화랑 최대한 가깝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팔다리 길이 같은 것을 원화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애니메이션 조인트 받고 나서 모션 같은 거 만들 때 모션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많은 초보 모델러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팔을 지나치게 짧거나 길게 만든다랄지 혹은 다리에서 바로 허리로 올라가는 쉐입을 만들어요. 골반이 없이.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가모델링에서 다 잡고 저는 이제 디테일을 들어갑니다. 네. 이 리깅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왔었고 여러 분들을 이렇게 팀원들 많을 때는 한 밑에 이제 대여섯 명 팀을 두고도 했었는데 그들이 하는 몇 가지 큰 실수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그래서 리깅이 제가 해보니까 완벽한 리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시리즈에 한 70%, 뭐 많게는 80% 정도 소화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샷에 따라서 이제 추가 리깅 혹은 이제 계속 다듬어서 올려서 그 상황에 맞는 리깅을 따로 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깅을 접하실 때 이제 3D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 확실히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트랜스폼하고 쉐입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아마 그 들어보신 분들은 아주 쉬운 개념일 텐데, 여기 이렇게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채널 창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보이는 지금 이렇게 점으로 잡은 게 쉐입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3D 오브젝트를 이루는 점선면이 쉐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채널 창에서 예, 그 위치값, 회전값, 크기 값으로 이제 조절하는 게 트랜스폼 노드라는 거죠. 이 두 개념은 어떤 3D를 사용하든 다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모델링을 손대실 때 예, 자기가 이렇게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그 트랜스폼 노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예. 그리고 똑같은 움직임을 여러분은 이제 점을 싸그리 잡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이 점을 잡고 움직이는 게 더 무겁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부터 좀 그 확실히 알고 가셔야 여러분이 이제 그 리깅을 쌓아 올려가는데 좀 그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리깅에서 그 리깅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게 달라지는데, 좀 용어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산수에서 덧셈을 먼저 하느냐 곱셈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엔드 값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여서 예. 가령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는 이건 좀 그 어떤 튜토리얼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그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오브젝트가 있고, 제가 이 그 페이셜 만들 때 주로 많이 쓰는 블렌 쉐입이라는 걸로 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 페이셜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럼 저는 페이셜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조인트를 만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디 리깅, 이제 몸 리깅 할 때 많이 쓰는 조인트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박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인트를 만들고, 제가 지금 조인트와 아까 블렌 쉐입이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스킨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로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거 캐릭터예요. 예, 왜냐면은 공간 안에서 조인트로 움직일 수가 있고, 예, 조인트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얘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페이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자체로 이 두 가지 단순한 테크닉만 써도 지금 캐릭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꾼다면은, 예, 순서 바꾸는 게 곧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처음에 바디 스킨을 먼저 하고 페이셜을 나중에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인풋에서 이제 이 순서를 이제 이게 3D 툴마다 위치는 다른데, 그래서 처음에 이 블렌 쉐입과 나중에 한 이 그 조인트 스킨을 순서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블렌 쉐입을 하도록 하면은, 예, 이 조인트를 잡고 이 3D 월드에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블렌 쉐입으로 표정을 넣으면은 표정이 어디로 갈까요? 예. 블렌 쉐입은 무조건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표정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예, 지금 공간에서 움직였는데 아까와 같이 다시 그 표정을 움직이면은, 예, 그 월드 중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인트는 저쪽에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당황해요. 예. 그런데 사실 마야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제대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블렌 쉐입이라는 것은 얘는 무조건 그 점의 위치로 옮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그 처음 설명을 이게 작업하다 보면은 많은 초보자들이 실수를 하는 건데, 뭐부터 먼저 하는가. 예, 근데 이거 순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실수는 아니고, 이거 순서만 바꿔줘도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대는 것이 무엇인지 그 3D에서 좀 그 머릿속에 잘 넣고 그 하셨으면 좋겠고, 예. 특히 이제 튜토리얼을 따라 하다 보면은 튜토리얼이나 그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 영상들이,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시연 좀 해봤습니다만은 한 70~80%는 서커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리 수십 번 연습을 하고 오류 날 거 다 잡아내고, 그래서 클릭 횟수까지 다 정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 메뉴 바의 위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나 로직을 좀 기초로 그 리깅 공부하실 때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람 만들기, 그 뭐 밧줄 만들기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이건 그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FK, IK는 이게 조인트의 속성에 대해서인데, 뭐 FK, IK 그 3D 한 번씩 보신 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FK는 포드 키네마틱스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잡고 끝으로 갈수록 움직이는 거고, 이제 IK는 끝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푸시업을 한다랄지, 혹은 이제 어디에 기대 있다랄지 하면 이제 IK를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저 리깅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래도 마야 한 카피에 그 당시에 1000만 원 넘었었는데, 그 팔다리를 구현하는 기술이 제가 이거 리깅을 공부한 이래로 지금까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 리깅을 하실 때 보면은, 팔다리 리깅을 하실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조인트가 3개의 셋을 필요로 해요. 예. 하나는 FK 조인트 8 조인트가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 위치에 IK가 또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이는 조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3개를 가지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근 20년이 지나도록 리깅 업계에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게임 엔진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K가 있고 FK가 있고, 가운데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조인트가 있고, 예. 요 컨셉이 하나가 있고, 리깅할 때. 두 번째는 이게 스플라인 IK라고 해서 이렇게 좀 척추나 혓바닥이나 혹은 이제 팔 같은 거 밧줄처럼 늘어날 때 픽사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 IK, FK하고 이 스플라인 IK가 그 리깅 할 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3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리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리깅을 그래도 몇 프로덕션을 돌려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깅, 특히 이제 요즘 툴도 많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게임 엔진도 다루고, 거기에 이제 온갖 새로운 리깅 툴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튜토리얼 같은 것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3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IK, FK 그 이해하시고, 이 스플라인 IK 정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지예요. 예. 그냥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화려하게 만든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아까 보여드린 처음에, 예. 그 캐릭터인데, 예. 보시면 이제 저런 뼈대 있고, 이제 그 주로 쓰이는 게 팔다리 IK, FK와 그 스파인, 그 척추에 있는 그 스플라인 IK, 이렇게 허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저렇게 넣은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팔, 다리 이렇게 지금 IK로 지금 제가 잡아놨고, 예. 거기에서 이제 IK, FK 전환하는 걸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거 이상의 그 기술적인 그 혁신이랄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보드 이제 어셋 관련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아침마다 그 기획회의를 하는데, 이 스컬킹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사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에서 병사 하나가 소리를 듣고 이제 도장을 떨어뜨리고 이제 왕이 들어오죠. 예. 이제 여러분은 이제 프로듀서를 하실 분들이니까 이것이 재미있고 없고는 일단 기획에서 할 일이고,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가 몇 마리가 필요한지, 책상이 뚫렸으면 어떻게 리깅이 돼야 될지, 예. 그래서 저 쏟아지는 물건을 시뮬레이션으로 할 건지 키 애니메이션으로 할 건지, 예. 그래서 저렇게 뒤에 이제 왕이 테이블을 달고 다니는데, 예. 저걸 붙여서 리깅을 해줄지 아니면 애니메이터한테 알아서 붙이라고 할 건지, 예. 이런 걸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애니메틱을 보고 프로듀서들은 이렇게 그 어셋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화수가 에피소드 135번이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배경,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리스트 중에 삐지라고 써 있는 배경 2개 연두색으로 돼 있고, 캐릭터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고, 프랍 이렇게 쫙 써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에피소드에서는 배경 2개와 캐릭터 3개와 이런 소품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적어 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짓 같은데, 이런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프로덕션에서는 사고가 나요. 예. 이게 내부에 애니메이션 팀이 있을 때도 필요하고요. 예. 물론 여러분이 개인 작업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이 특히 외부로 나가야 된다면은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씬 리스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컷 번호 다 있고, 그 컷 길이별로 이렇게 프레임 수까지 옆에 다 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각 컷에 쓰일 배경 이름 같은 거 이런 게 다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보면 이제 감독님이 레이아웃 나온 거 보고 이제 여기에 그 멘트까지 달아놓는 거죠. 네, 헤드룸 너무 넓습니다. 가이드 영상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 그 국내에서 일해도 그렇고 해외랑 일해도 이런 식의 시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툴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 한참 옛날에 대형 프로덕션이 많았을 때는 이런 툴만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네. 그 프로그램을 또 사서 쓰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연출팀과 이 프로덕션, 이 제작팀과의 대화는 거의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문서와 이런 피드백과 시트로 왔다 갔다 하지. 굉장히 재미없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볼 때랑 그리고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내부에서는 누군가 이 재미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이해가 없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프로듀싱이나 감독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지휘관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작비 펑크 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잠깐 3분짜리니까 1분 반이죠. 숏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중에 제 목소리가 있어요.
예, 이런 숏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이 다음에 이 배경이랑 이 소품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지 조금 보실 텐데, 예. 이게 이제 여기에 직접 쓰인 그 프로덕션 모델을 제가 이제 마야에서 오픈해서 이렇게 한번 녹화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배경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환경이라는 그 인바이로먼트죠. 환경이랑 그 배경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어셋이죠. 배경인데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이런 배경이랑 환경을 분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지금 가볍게 돌리는 프로젝트라서 이제 한 파일에다 다 담았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앞마당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배경인데 이 성 앞이나 그리고 이제 최선의 추측으로 아마 이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되는 저런 장애물이랄지 대포랄지 비행기 이런 거에는 이제 그 컨트롤러죠.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러 달아놓고 예, 그리고 창문 같은 것도 열릴 수 있게 다 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나중에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러를 달아놨죠.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이 에피소드별로 또 따로 에디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모델링을 만들 때 아무리 최선의 선택으로 모델링을 해도 에피소드마다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그 배경에 보이는 저런 사막이랄지 구름 같은 경우는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 매트 페인팅으로 처리했죠. 예, 어차피 저기까지 카메라가 갈 일이 없으니까. 예, 저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팀을 제가 운용하면서 굉장히 그 작업팀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저런 그림이랑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매트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쉽고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긁어다 쓰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한 2번 정도 큰 코를 다칠 뻔했는데 저희가 외주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이 그림들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외주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거기선 또 다른 데 외주를 보냈대. 예, 그래서 계속 추적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에서는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긁어다가 액자 있는 그림을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이제 그대로 방영이나 수출됐다가 예, 나중에 저작권자한테 연락 오면은 법정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못하겠으면은 프로듀서나 이제 감독님한테 시간 좀 더 주세요. 혹은 어떻게 해요? 해서 문제를 양성화 시켜야지 대충 얼버무려놓고 어디서 긁어온 걸로 해놓고 다 했어요 하는 순간 이제 여러 사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이 실내도 같이 일을 맞춰서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많은 프로덕션에서 이제 실내 인테리어랑 이제 바깥 외경을 이가 안 맞더라도 따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하도 건물 안에서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창문이나 현관을 뚫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롱샷으로. 그런 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일을 맞춰 놓은 거죠. 안이랑 밖을 정확히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만 찍을 때는 이제 인테리어만 찍을 때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샷을 찍으면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지금 한 파일로 여러 개를 불러와서 그렇지 지금 사실 이 두 개는 별개 파일로 이제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본 그 에피소드에서 봤듯이 이 책상이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 탄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이런 리깅도 이 에피소드용으로 추가를 해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서 모델링하고 리깅을 해놔도 이 연출진의 그 상상력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마다 추가해서 리깅하고 모델링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소품 모델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간부터 플레이가 안 되나? 중간부터 플레이가 안 되네요. 그럼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소품 중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쌓아가지고 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그 모델링은 이렇게 종이 낱낱으로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리깅 자체는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하고 리깅 하실 때 이 스토리 아까 애니메틱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애니메틱을 분석해서 이 소품은 종이가 낱장으로 날릴 일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것은 감독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딱 이 에피소드에서 쓸 만큼만 그 난이도만 모델링을 하고 리깅하고 빠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영리한 겁니다. 쓰이지도 않을 리깅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와 이제 환경이랑 그 프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랍이죠. 그래서 보면은 종이 날릴 것 같이 생겼지만은 사실 극에서 쓰이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시고 극에서 쓰일 만큼만 모델링하고 리깅 하시고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이 배경이랑 인바이러먼트랑 그리고 소품을 모델링 할 때 또 이제 모델링 초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캐릭터를 안 갖다 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만의 컵을 예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컵을 줄 캐릭터를 갖다 놓고 만들어야 되겠죠. 이 손의 크기랄지 이런 걸 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의자나 이제 테이블도 마찬가지죠.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얘가 앉을 업무 공간이니까 딱 앉은 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얘가 팔이 올라가는 높이 봐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링은 이제 모델링 강사는 많잖아요. 모델링 강사는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가 만들 모델링하고 리깅을 애니메이터가 쓸 걸 상상하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거들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 나는 이런 기술적으로 우월한 아무도 흉내 못할 리깅을 만들었어라고 짠 만들어놨는데 그 애니메이터가 쓸 줄 모르거나 쓰기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팀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덕션을 생각할 때는 특히 자기 파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앞단까지는 좀 배려하면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기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나만 저기 개발자 혹은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그림이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예. 나만 저렇게 개발자처럼 그 현장에서 다이다이 뜨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노는 것 같은. 예. 근데 웃기는 건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회사 때문에 나만 힘들어 그럴 것이고, 작업자는 작업자대로 나 다 노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 그러고 PD는 PD대로 이제 제작비 싸매고 머리 싸매면서 다들 칼퇴하는데 나만 야근해.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개인 작업 할 거 아니면은 이런 손해의식이 사실 가족끼리 텐트만 쳐도 이런 마음 들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여러분이 가족끼리 그 6인용 텐트만 쳐도 나만 일해라는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예. 하물며 남끼리 모여서 지금 그 생판남이죠. 생판남이 모여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예. 다들 그 자기 고민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듀서로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제작자로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제작자로서 어느 정도 그 경력을 쌓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 4년 차 정도에 여러분한테 원하던 원치 않던 이런 길이 열릴 거예요. 예.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그 제너럴리스트가 되었고, 지금 한 2년 전부터는 그 회사에서 그 해외 판매하는 그 해외 마케터 행사에도 지금 나가보라고 해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한 3, 4년 차 됐는데, 그래서 이 일이 쉬워질 때쯤 됐는데, 회사에서 연봉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되면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딱 분기점이에요. 자기 일이 쉬워진다고 생각되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적당히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 직군에 따라서 그 레벨이 다를 뿐이지. 예. 그래서 회사 일이 너무 쉬워 그러면은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예. 그래서 PD로서는 이제 제가 PD로서 좀 일을 하다가 느꼈던 것을 많이 좀 몇 가지 좀 적어 왔는데, 요새 AI며 뭐 게임 엔진이며 뭐 온갖 신기술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있죠. 예. 그리고 막 그런 걸 데몬스트레이션 막 이제 데모 영상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PD라면은 이게 과연 장난감인지 내가 쓸 수 있는 무기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우리도 이거 써보면 어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면은 신기술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적어요. 예. 그리고 이거 썼다가 사고 나면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측면을 보면은 다만 뒤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무한히 열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장단점이 있고, 구기술은 이제 좀 검증된 기술들, 예. 그건 언제나 바뀌지만, 그래서 검증됐고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을 많이 갈아 넣어요. 예. 그렇죠. 애니메이션 회사들, 예. 인력 베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인력 베이스다 보니까 신기술에 비해서 엄청 비싸요. 예. 좀 아이러니하죠. 그 노가다성 작업인데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또 사고 위험은 적습니다. 예. 왜냐면 많이 써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 맡겨서 안 되면 저 사람한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의 밸런스는 늘 이제 상황 따라서 바뀌는데, 그 어디서 보니까 나폴레옹한테도 어떤 프랑스 과학자들이 열기구 써보세요, 잠수함 써보세요 했는데 다 가지고 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예. 그래서 일단 신기술에 대한 R&D는 계속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덕션을 할 때에는 이거 남의 돈입니다. 예,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대표님이 져요. 예,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독박습니다. 예, 이런 것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써봅시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기술 좋긴 한데, 그래서 닭 잡을 때는 닭 잡는 칼 쓰시고 소 잡을 때는 소 잡는 칼 쓰시는 게 프로듀싱에서는 제일 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회사 안에서도 일을 남한테 맡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 일을 이제 의뢰해야 될 때도 있는데, 여기 이 페이지는 사실 저의 다분한 주관적인 좀 주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일단 성공한 중국집은 부엌을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것 혹은 우리 회사가 못하는 것을 남의 회사가 해주겠지라고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어디선가 읽었는데 내 뒷마당이 남의 앞마당이 되라고 하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고 중요하고 아무도 못하게 생긴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귀찮고 어려운 일을 남한테 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심리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도 봤냐면은 일감을 어떻게든 수주했는데 이 금액에 이걸 할 회사가 없어서 저희한테 또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이런 건 누가 맡아도 사실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은 절대 남한테 맡기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일을 맡기면은,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 일을 맡긴 사람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일을 줄 때는 업체 선정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회사한테 이 일을 맡겼을 때 사고 날까 안 날까. 예, 경력 이 회사의 이력 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개인한테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이제 회사 안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망쳤을 때 이 망친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일을 맡긴 윗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은 사고 날 곳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이 가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사고 나면은 백업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일이 맡겨져야 돼요. 예,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회사 안에서의 일 배분과 마찬가지로 회사끼리의 일도 여러분들이 돈과 계약이 여러분의 작업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든 램지가 그렇게 빵빵 소리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대략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비도 오는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